저는 뭐를 막 예측하고 맞추는 걸 당연히 잘 못하겠죠.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니다 보니까. 뭐 어때? 스스로 극우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실 극우의 깜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. 하지만 또 빨갱이들처럼 나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다 혹은 나는 매우 객관적인 진보 좌파다 뭐 이렇게 말하기엔 좀 이제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저기하진 않고 차라리 내가 항상 틀리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명절 지나면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? 1심 판결이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.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음에 둘 다 항소할 거고, 물론 사형이 나오면 항소를 안 하겠지? 지금 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이제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항소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사형을 선고하면은 항소할 게 없지. 윤석열 대통령의 형량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일개 소시민인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별 이유는 없습니다. 첫 번째는 이거는 이미 정치 재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해보고요. 사실 이거는 조금 명분은 부족한 게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럼 명분은 부족하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제를 하고 법리적으로 정말 판단을 하려고 의지를 세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명분은 부족하죠. 극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물론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사실 충분히 법리 다툼을 해볼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. 제가 얘기하는 건 힘이 없지만 많은 법조인들도 패널로 나와서 물론 뭐 보수 쪽 법조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힘이 없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까지 다 극우들의 망상으로 치부하고 싶진 않거든요. 밥 먹고 맨날 법만 따지는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뭐 정치 성향에 따라 조금 의견은 갈라질 수 있지만 완전 그냥 개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? 법리적으로 다퉈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런 증거 능력을 봤을 때 윤석열 내각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위증으로 막 잡아가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도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위증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좀 거래 아닌 거래를 했던 군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반영은 절대 안 되겠죠. 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치 감정 싹 빼고 하나하나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뭐 사형이 구형됐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. 그 보수 패널로 나오는 법조인들조차도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.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적어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. 하지만 그럼에도 탄핵과 뭐 이런 재판에서의 과정 그리고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할 수 없다. 약간 이런 분위기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어쨌든 그런 법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로 정치 감정을 싹 뺐다고 하면 충분히 다퉈볼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을 예상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뭐 그렇게 법리적으로만 했을 때는 무죄가 나와야 뭐 그게 또 오히려 말이 맞지 않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도 왜 무기징역이냐. 이미 다른 사람들 재판 1심을 너무 이제 한쪽에 편향되게 다
질러버려 놨기 때문에 이 판사도 결국은 아무리 그런 소신을 지켰다고 한들 이 상황에서까지 그거를 지키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는 그 지기현 판사님에 대해서도 그 석방 시켜주면서 이제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고, 전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요. 화교니 뭐니 그거는 별로 공감이 안 됐는데 이제 처음엔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. 이름이 되게 신기해요. 세상은 넓고 역시 다양한 사람이 많아. 판사도 어쨌든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해도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고 딱 적당한 선에서 그냥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.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어서 아마 틀릴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웃기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. 헛웃음이라고 해두죠. 사형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판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그동안 조금 보여왔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공소기각이나 무죄는 안 나올지라도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. 사실 저는 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이미 앞에서 다 시게 질러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더 뒤집는 역대급의 판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, 어쨌든 유죄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뭘 주나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동이 되잖아요. 그럼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저 같은 일개 소시민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쫙 흘러가지 않겠어요?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게 판결을 받았듯이 그 이후의 삶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?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. 그래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잠재적 사형 폐지 국가니까 상관없잖아요.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모르죠. 이재명은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깨부수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죠. 물론 그거는 이제 좌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지.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닌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초고속으로 사형 확정시키고 집행까지도 할 수 있겠죠. 아무도 모르죠. 근데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형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때리지 않을까. 극단적으로 뒤집혀서 무죄나 사형 둘 중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보수 성향은 어쩔 수 없이 외로워요.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거, 달콤한 거, 자극적인 거, 편한 거만 찾고 제 삶도 그래왔고 어쩔 수 없죠.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누구보다 독재를 타도해야 되고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 독재자들이 향유하던 권력의 정점에 갔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독재자들이 휘둘렀던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결국은 또 그 독재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의 원흉에 다가가려고 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. 지금 명청대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독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또 않아요. 벌써 저렇게 대통령 힘 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보면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. 같은 가치관을 지향한다고 생각해도 이런 변수도 많고 그 변수로 인해서 차질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이 나라가 진짜로 개혁을 원했으면 진보당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그랬겠지. 그죠?